좋아요, 구독. 작년부터 저는 초지 일관으로 가고 네. 있죠. 예, 경기 예. 침체 온다. 네. 그 대비하셔라. 그렇죠. 이제 시기라든지 그 정도가 참 궁금한데요. 네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금리의 상단을 맞추시는 게 뭐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만 금리의 상단이 굉장히 조금 중요해 보이고 네. 지금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자료를 잠깐 볼게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아니고요. 제가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와 금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폴 볼커 시절이었죠. FT 의장, 페드 의장의 폴 볼커 시절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금리의 상단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고 금리의 상단이 어딘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팁은 하나 좀 알 수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자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준금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자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폴 볼커 의장이 짓눌렀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를 책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눌렀다. 19%가 넘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가 그때 첫 선을 보였었죠. 자,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여러분 4.5%라고 일단은 치고 4.5%라고 일단 치고 자, 내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달에 7.1이었습니다. 7.1%. 그렇죠? 9.1에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7.1%까지 일단은 내려왔고 자,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지금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6.5%인데 6.5%입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게 6.5%예요. 굉장히 조금 낮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요거 하나예요. 6.5%를 예상을 했는데 6.7이나 6.6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7.1에서 6.6이나 6.7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거죠. 근데 예측치보다는 높아져요. 자, 그럼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가 저도 굉장히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자, 내일 일단 6.5까지 나왔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번 해보죠. 자, 6.5까지 일단은 내려왔고 자, 그러면 뭡니까? 자, 2월, 3월에 페드가 0.25씩 두 번을 올린다라고 쳐요. 그러면 금리는 일단 5%가 될 겁니다. 금리는 일단 5%. 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5%에서 5.5% 지금 예상하고 있죠? 네. 일단 두 번 올리면 0.25씩 두 번을 올리면 5%가 일단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달 1월 달이 6.5%. 그러면 2월 달, 3월 달에 과연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올지가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 예상으로는 3월 달까지는 골든 크로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다. 전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는데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면 6.5에서 5%대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1월 달에 만약에 6.5가 나온다라고 하면 2월 달, 3월 달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이 5%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5%까지 떨어지려면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될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자, 이거는 일단은 3월은 넘게 일단은 갈 가능성이 좀 많다. 물론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두 가지 변수죠, 사실은. 근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진 않고 한 가지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게 있겠죠. 페드가 0.25를 올리지 않고 0.5를 처음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0.5를 두 번 올리거나 0.5를 한 번 올리거나 0.25를 또 한 번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5.25 정도로 맞춘다면 3월까지 5.25로 맞춘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는 아니더라도 기준금리와 어떤 인플레이션 간의 골든 크로스는 아니더라도 어떤 접점에 대한 예측은 일단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 골든 크로스는 뭘 의미하나요?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입니다. 그렇죠?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면서 시장은 하강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있었죠. 금리의 상단은 어디일지 절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으나 금리의 상단은 알 수 없으나 금리의 상단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금리 그리고 중립금리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들도 있기는 있지만 자 지금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아실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골든 크로스 나오는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6.5%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7.1에서 그나마 6.5 정도가 나와야 시장의 예상이거든요. 이게 그나마 6.5 정도가 나와야 2월달 3월달에 빠르게 골든 크로스 되는 거를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 한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는 안 합니다. 여러분 금리 동결하겠죠.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노동시장이 침체가 되고 경기가 하강이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이때부터요, 여러분. 이 골든 크로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아,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거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침체의 시작이다. 경기 하강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나와야 인플레이션이 더 꺾이면서 경기 하강이 더 되면서 나중에 페드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보이면서 다시금 뭐예요? 경기가 살아나는, 경기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까 제가 그 유로를 일단은 설명을 드릴 때 요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입니다. 유로의 상관관계인데요. 지금 시장은 두 개입니다. 타이틀 보이시죠? 금리 인하 낙관론인데 고금리 유지론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도에 그리고 아니다. 2023년 후에도 2024년까지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일단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기축통화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로가 굉장히 많이 엇물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금리 유지론이에요. 저는 고금리 유지론에 일단은 한 표를 던지는 쪽입니다.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나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간 거다. 제가 경기 사이클 여러분들 그려드렸죠? 경기 사이클 이렇게 쭉 그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만 아시면 된다? 이 부분만 아시면 된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만 아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과열일 때 하강시키고 경기가 과열일 때 경기를 시키는 이 구간 1번 구간 그리고 뭡니까? 경기가 하강이 되는 2번 구간 그 다음에 경기가 하강되고 경기가 침체된 걸 페드에서 중앙은행에서 알아차려서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3번 구간. 자, 요거를 뭐예요? 이 전체를 3번으로 보셔도 되고, 자, 이 두 개로 끊어서 이거를 3번으로 보십니다. 회복 구간과 자, 0에서 지금 위로 올라탔으니까 경기의 활황 구간, 경기가 좋아지는 활황 구간. 1, 2, 3, 4만 여러분들 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기 선행 구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유지론 자입니다. 예, 고금리 유지론 자예요. 지금 2023년에도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금리 인하는 안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러면 2월달, 3월달에 페드가 금리를 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달 정도 금리를 동결시킬 겁니다. 계속 지금 올렸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동결이에요, 동결.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죠.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얘기하는 연 2%대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폴 볼커가 처음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다. 그때 금리를 10%대 이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낮췄죠.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 금리가 인하돼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10%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10%대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페드는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봅니다. 네,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자, 정석대로 자 지금은요, 여러분 페드가 자 잭슨 홀 미팅 작년 8월 잭슨 홀 미팅 전에는 제가 페드를 비난했죠. 근데 잭슨 홀 미팅 이후에는 제가 어떤 기조를 취하나요? 페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석적인 기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페드는요. 그래서 페드는 경기 하강과 얕은 경기 침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얕은 경기 침체 후에 대량 실업이나 구조 조정이 발생을 하고 경기가 하강을 했을 때, 자 이제 경기가 상승해야겠다라는 시그널을 줄 겁니다, 시장에서. 그때 페드는 뭐예요?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 현물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되나요? 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죠. 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6개월의 선행지표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6개월을 선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있기 전부터, 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있은 후부터 경기는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정도에서 6개월,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부터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의 지수는 오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핵심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전, 금리 인하 발표 전 6개월 전에는 시장이 오르는 이런 시그널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023년에 침체가 될 것이고, 이 침체가 조금 간다라고 하면 2023년이 지난 후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이 이후에 6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2024년에 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자 23년, 24년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자, 침체 시기의 미국 지수를 일단을 볼게요. 2023년에는 여러분 어차피 침체가 오기 때문에 침체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건데, 자 저기 보시면 이 점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점선하고 요거죠. 네, 점선하고 지금 요겁니다. 요거 예. 짙은 파란색으로 갖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이거하고 이거 국채 금리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침체 시기에 미국 지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매출,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배당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떨어지겠죠. 예, 전부 다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짙은 파란색 보시면 지금 2022년 1분기에 어떻게 돼 있죠?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매출 순이익입니다. 기업의 매출 순이익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2022년 1쿼터 때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점 돼 있는 10년 만기 국채도 일단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침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침체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침체는 작년 여름부터 지금 기술적 침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게 지금 제가 저번 달에 요거 보여드린 걸 제가 또 갖고 왔는데, 자 저번 달에는요 2월까지 페드의 정책금리 확률입니다. 4.75에서 5%. 일단 뒤에 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5%가 제일 많았죠. 5%가 제일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2월 달까지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뭡니까? 4.5%. 4.5%입니다. 4.5%. 그리고 2월 달에 얼마를 올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2월 달에 0.5%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 뒤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5%. 이게 일단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은 저번 달에는 0.5% 올리는 걸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0.25% 올리는 걸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월 달은 이렇게 되고 3월 달 거 보면 3월 달에도 뭡니까? 5%가 가장 많아요. 5%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뭐죠? 0.25%. 2월 달에 0.25%를 두 번 올리는 거죠. 두 번 올리는 겁니다. 지금 4.5%니까 4.5%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5%가 나온다.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9.1%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7.1%까지 순차적이지만 기울기가 뭐 그렇게 급속도로 좋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뭘 예상합니까? 2023년에 금리를 소폭 올리는 걸 예상을 한다. 자, 소폭 올리는 거를 예상을 한다에는 저도 이런 동의를 합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저번 달에 인플레이션이 7.1%였는데 이게 올랐어요. 7.3%.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금리를 더 때리겠죠. 뭐 0.75%까지 때릴 겁니다. 그렇게 올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기울기는 작지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0.5% 그리고 0.75% 정도 올렸던 이런 빅 스텝이나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은 아마 보기가 힘들 것이다. 대신 0.25% 우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0.25%를 올리는 것은 아마 그래도 세네 차례는 저는 본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한 세 차례 정도는. 그래서 0.25%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 22시 30분이죠. 22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정책과 불확실성의 확대 잠깐 보면 제가 이제 오늘은 침체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자,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0을 지금 지난 지가 한창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국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용도라고 얘기했죠. 신용도. 예. 경기가 불안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용도가 낮아지고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낮아져서 국채 금리와 국채 수익률은 오르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 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0 이상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달러 같은 경우에 조금 진단을 해보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유지를 아직까지 저는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강달러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는 입장인데 간단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자,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화폐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예, 화폐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시장 이슈 맨 처음에 시장 이슈에도 자막으로 나왔는데 ECB가 금리를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결이 된다. 동결될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동결이 되면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또 벗어나기 때문에 강달러 유지는 2023년에 물론 등락의 폭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강달러 유지는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장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좀 붙어볼까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도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고용 시장을 전부 다 못할 것 같긴 합니다. 1분 남아서. 자,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이 있죠? 내일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일 요것도 플러스로 해서 말씀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을 일단은 주도했다. 우리가 이제 비농지표와 실업률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자,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을 일단은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서비스업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가요, 여러분.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3년이 됐어요, 지금. 예. 제가 코로나 거의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 뵀는데 벌써 코로나가 3년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서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을 일단은 주도를 했고, 자, 고용이 지금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회복이 되면서 주도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낮아지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일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노란톡방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